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포항입니다. 태풍으로 주춤하던 경북 동해안의 적조가 다시 무서운 기세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황토, 살포 같은 비상 방제 작업에도 불구하고 고밀도의 적조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급기야 그동안 미뤄오던 양식고기의 긴급 방류까지 시작됐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적조가 뒤덮어 검붉게 물든 포항 앞바다. 어선들이 총동원돼 매일같이 황토를 뿌리는데도 적조 생물은 어류가 폐사할 수 있는 3, 4천 개체, 최대 10,000개체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포항에서 양식 물고기가 다시 잇따라 폐사하면서 양식장들은 24시간 비상근무 체제에 재돌입했습니다. 어민들은 적조가 장기화될 경우 양식업뿐만 아니라 어선업도 큰 타격을 받게 된다며 걱정입니다. 50마일, 60마일 정도 대여섯 시간 나가서 조업을 해오는 중에 이런 적조물을 만나게 되면은 그 화로로 살려오면은 보통 뭐 가치가 3,000원, 4,000원이면 이거 죽어서 선으로 팔게 되면 한 5, 600원밖에 안 됩니다. 이에 따라 경상북도와 경북 도의회까지 적조 현장을 방문해 고충을 듣고 모든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지금은 성어하고 치어 두 가지만 분류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해양수산부에 중간어에 대한 조치도 필요하다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적조 방제하는데 충분한 예산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빨리 투입하느냐 안 하느냐 이제 거기에 달려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자 포항시는 적조로 고기가 죽기 전에 보상금을 지급하고 방류하는 이른바 긴급 방류를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상 가두리 양식장의 조피볼락치어 16만 마리를 이미 방류한 데 이어 앞으로 모두 90만 마리를 긴급 방류할 계획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동해의 수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고 있어 고밀도의 적조가 장기화될 수 있지만 이번 주를 고비로 적조의 확산세가 조금씩 수그러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동해 연안에서 갯녹음에 의한 바다 사막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수산당국이 대형 해조류인 대황을 처음으로 인공 생산해 바다숲 만들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은 울릉도와 독도, 영덕 일부 연안 안반에만 서식하는 대형 해조류인 대황을 처음으로 인공 생산하는 데 성공했다며 다음 달 하순쯤 포항과 영덕, 울릉도 등 동해 연안 5곳에 인공어초 형태로 이식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산자원관리공단은 대황은 다년생인데다 대형 해조류여서 바다숲 조성 효과가 매우 크다며 앞으로 대규모 대황 군락지를 조성하고 이식용 종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갈 방침입니다. 도시공원 예정지 가운데 제대로 조성되지 않고 방치되는 곳이 경북은 74%, 대구는 54%가 넘습니다.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의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경북의 경우 도시공원으로 결정된 7,500만 제곱미터 가운데 74%가, 대구는 2,400여만 제곱미터 가운데 54%가 미집행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미집행 도시공원 가운데 90% 정도는 10년 이상 방치되고 있어 땅 주인들이 권리 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자치단체의 단골 민원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전국 대학을 대상으로 한 대학 구조개혁 평가 결과 대구 경북 지역 5개 학교가 하위 그룹에 포함됐습니다. 이들 학교는 정원 감축이나 재정 지원 제한을 받게 됐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육부 대학 구조개혁 평가 결과 대구 경북 지역 5개 학교가 재정 지원 제한을 받는 D등급인 하위 그룹에 포함됐습니다. 4년제 대학 가운데 경주대가 D등급을, 대구 외국어대는 2등급을 받았고 전문대 가운데 성덕대가 D, 대구 미래대와 영남 외국어대가 2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들 대학은 정원 감축과 정부 재정 지원 사업, 학자금 대출 등에서 제한을 받게 됩니다.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와 한동대, 위덕대 등 상위 그룹 대학들은 정부 재정 지원이 가능해 내년부터 입학하는 학생들은 국가 장학금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A등급 대학은 자율적으로 정원 감축하고 B등급은 4%, C등급은 7% 정원을 감축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지난해 대학 특성화 사업을 통해 정원을 줄여 추가 감축은 없을 전망입니다. 특히 최하위 2등급은 내년부터 재정 지원 사업과 국가 장학금, 학자금 대출이 차단되고 컨설팅을 통해 평생 교육시설로 기능 전환이 유도됩니다.
당장 이번 주부터 대학별로 대입 수시 모집이 시작되는데 이번 평가가 신입생 모집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대학마다 대응 마련에 분주해졌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경상북도가 전국 지자체에서 처음으로 캠퍼스 푸드트럭을 운영합니다. 이번 사업은 지역 청년과 저소득층 등 취업 애로 계층이 쉽게 창업에 나서도록 지원하기 위해 기업, 대학과 함께 추진됐습니다. 그동안 규제 대상으로 지정돼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던 희망 푸드트럭 사업은 유원지와 관광지, 하천 둔치, 도시공원, 체육시설, 대학 캠퍼스, 고속국도에서 영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월성원전 1호기 재가동에 따른 지원금 사용처를 놓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주시의회는 오늘 간담회를 열고 경주시가 독단적으로 사용 계획을 수립했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월성원전 1호기 재가동에 따라 한수원이 경주시에 지원할 예산은 524억 원. 경주시는 상수도와 도로 등 각종 토목공사와 복지관과 장애인회관 등에 50억 원에서 많게는 100억 원씩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 같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경주시의회는 여론조사나 사전 협의도 없는 독단적인 계획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같이 논의를 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사업 9개 사업을 예정 사업을 확장하셔야지 다 해놓고 뭐하러 보고 갑니까 지금? 안 그렇습니까? 한수원의 지원을 받더라도 경주시가 지원금 외에 추가로 막대한 시비를 부담해야 될 사업이 많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지금 시비가 계속 장기간 들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이래서는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요. 이건 우리 시비가 이 자금보다는 앞으로 시비가 더 들어갈 확률이 많습니다. 또 지원금 가운데 읍면동에 100억 원을 편성한 것을 놓고 시의원 달래기용이라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이번 계획에서 읍면동에 100억 원을 끼워 넣는 것도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면피용 예산 편성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잇따른 비판에 대해 최양식 경주시장은 앞으로 공청회 등 여론 수렴 절차를 거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좀 뭔가 공청회라든지 시민들이 알고 시민들의 의견을 좀 폭넓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수렴 장치는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월성원전 1호기 지원금은 26만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로 받은 소중한 돈인 만큼 경주시가 원점에서 사업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향일입니다. 영덕 신규 원전 후보지 선정과 관련해 5대 종단이 반대 입장을 나타낸 가운데 대한불교 조계종 환경위원회가 자발적인 민간 주도 주민투표 수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조계종 환경위는 핵발전소의 위험성과 반생명성, 비경제성이 드러나고 있다며 영덕 핵발전소 유치 건설에 주민들의 의사를 수렴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한편 영덕 조계종 사업연회는 오늘 기자회견이 종단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라며 사업연합회 명칭 인용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시와 포스코는 오늘 죽도시장 영포 회타운 주차장에서 현장 혁신 활동인 QSS 발대식을 갖고 회타운 5층 건물과 인근의 환경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39개 점포 주인들은 호객 행위를 근절하고 노점상을 재배치해 손님들의 보행권을 확보하며 화로의 맛과 품질을 향상시키겠다는 선서를 하고 건물 외벽과 1층 바닥 등의 벽화를 그려 편안한 이미지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에 앞서 죽도시장 승리회식당 등 11개 횟집들은 지난 4월부터 환경 개선과 서비스 향상 운동에 나서고 있고 포항시는 호객 행위를 한 5개 가게를 고발 조치했습니다. 포항세무서는 오늘부터 덕수동 기존 세무서 자리에 새롭게 들어선 신청사에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신청사는 연면적 7,000제곱미터에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로 자동차 91대가 주차할 수 있습니다. 포항세무서는 기존 청사가 협소해 지난 2013년 11월부터 신축 공사를 진행했고 그동안 남구 청림동 TCC 동향의 건물을 임시청사로 이용해왔습니다. 경상북도가 아세안의 중심 국가인 인도네시아와 교류 협력을 확대합니다. 어제 인도네시아에 도착한 김관영 경북도지사는 다음 달 2일까지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주와 자매결연 10주년 기념 문화교류와 실크로드 경주 2015 홍보 등을 합니다. 또 인도네시아 가자마다 대학과 공동으로 해외 최초의 새마을운동 연구소인
트리삭티 새마을 운동연구소를 설립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경북 동해안 해수욕장이 모두 폐장한 가운데 물놀이 사고로 인한 구조 인원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항해양경비안전선은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석 달간 구조 인원이 23명으로 지난 3년간 평균 104명에 비해 78%나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는 지자체 중심의 해수욕장법 시행으로 해경 인력 감소에 따른 우려에도 불구하고 수상 오토바이를 이용한 해상 구조 활동을 강화해 물놀이 사고가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종일 흐린 가운데 저녁부터 곳곳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내일은 더 많은 비가 내리겠고 천둥 번개도 치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양태빈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네, 언제 여름이 지나갔는지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바람 불면서 시원한 하루였습니다. 저녁부터 곳곳에서는 빗방울이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내일도 우리 지역은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리는 비의 양은 최대 40mm가량이 되겠고요. 특히 동해상을 중심으로 돌풍을 동반한 천둥과 번개가 치겠습니다. 모레 아침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안개 소식 있습니다. 아침까지 내륙과 일부 해안에 안개가 끼겠는데요. 요란한 비에 안개까지 더해져서 사고의 위험이 있으니까요.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경북 동해안 지역에 종일 비가 내리면서 아침 공기가 다소 쌀쌀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포항 21도, 영덕 경주 20도, 울진은 19도로 시작하겠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포항 24도, 영덕 경주 25도, 울진은 23도가 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비 소식이 있는 가운데 종일 서늘하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20도, 독도 21도로 예상되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23도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동해 전해상에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비 소식이 잦겠습니다. 가방에 작은 우산 하나 챙겨두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코레일이 내일과 모레 이틀간 홈페이지와 지정된 역 창구, 승차권 판매 대리점을 통해 추석 승차권을 예매합니다. 내일은 경부선과 경북선 등이고 중앙선은 모레 예매가 진행됩니다. 레츠 코레일 홈페이지에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지정된 역과 승차권 판매 대리점에서는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 동안 예매할 수 있습니다. 새누리당 경북도당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공천제를 염두에 둔 일부 입후보 예정자들이 무리하게 당원 모집에 나서는 등 과열 혼탁 조짐을 보이자 공명선거 실천단을 발족해 불탈법 사례 감시와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새누리당 경북도당은 오늘 엑스코에서 경북 선관위와 간담회를 갖고 불법 사례 감독과 엄중 대처를 요청했습니다. 포항시 통합관제센터가 하룻밤 사이 차량털이 절도범을 현장에서 2건이나 잡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포항시 통합관제센터는 지난 28일 밤 학산동에서 10대 청소년 2명이 주차 차량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는 장면과 29일 새벽 환호동에서 여성 1명이 주차 차량에 들어가는 장면을 경찰에 알려 이들을 현장에서 검거하도록 했습니다. 새누리당 정수성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적발된 기술 해외 유출 적발 사례는 총 229건으로 이 가운데 64%가 중소기업으로 밝혀져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대기업도 37건으로 16%를 차지했고 기술 유출 유형별로는 전직 직원 유출이 52.8%로 가장 많고 기술을 유출한 원인은 금전과 개인 영리가 78%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경상북도는 중국 지린성과 우호교류 협정을 하고 공동발전과 우호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두 기관은 과학기술과 문화, 관광 등 다방면에서 교류협력을 추진하고 민간 교류 지원과 공무원 상호 파견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린성은 포스코에서도 국제물류단지를 조성하는 등 한중러 물류 요충지로 교류가 활성화될 경우 영일만항의 물동량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포항MBC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